앞으로는 미국 영주권을 받으려면 본국에 돌아가 신청해야 합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털시 게버드 DNI 국가정보국 국장이 트럼프 대각에서 사임합니다. 뉴멕시코주의 한 주택에서 정체불명의 물질이 누출돼 3명이 숨졌습니다. 엔터테인먼트의 도시 LA에서 내일부터 K-박람회가 열립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금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은 비자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미국 영주권을 받으려면 본국에 돌아가 신청해야 하며 미국 내 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미 이민국은 오늘 외국인이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때 미국 밖에서 하도록 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학생 비자나 관광 비자 등을 받아 단기간 미국에 체류하다가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이나 취업 등을 내세워 영주권 신청 상태로 신분을 조정한 뒤 계속 체류하는 이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주권 신청을 본국에서 하게 될 경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가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강력하고 중대한 이민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영사관 예약은 이미 몇 달에서 몇 년간 차 있는데 새 영주권 신청 규정으로 각국 영사관의 적체는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의 케빈 워시 새 의장이 취임했습니다. 전임 의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눈치를 보지 말라고 말하면서도 곧바로 금리 인하를 원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앞장선 트럼프 대통령을 뒤쫓아서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지명자가 백악관 취임 행사장에 등장합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강조하기 위해서 취임식을 40년 가까이 연준 본부에서 해오던 관례가 깨지는 순간입니다. 전임자인 제롬 파월 의장에게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을 이어갔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눈치를 보지 말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I want Kevin to be totally independent. I want him to be independent and just do a great job. Don't look at me, don't look at anybody, just do your own thing and do a great job. Okay? 하지만 곧바로 금리 인하를 원한다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Kevin understands that when the economy is booming, it is that's a good thing. We don't have to go crazy. Just let it boom. 발언 기회를 넘겨받은 워시 신임 의장은 연준을 독립적이고 개혁적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하면서도 대통령을 여러 차례 추켜 세웠습니다. I believe, Mr. President, these years can bring unmatched prosperity that will raise living standards for Americans from all walks of life. And the Fed has something to do with it. 그런데 워시 의장이 연준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해도 쉽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전임자인 파월 이사가 관리를 깨고 연준에 남기로 했고 금리 결정 회의에 들어가는 이사 12명 중에 상당수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17일 첫 금리 결정 회의가 워시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업무 때문에 주말에 바하마에서 열리는 장남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조만간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악시오스는 파키스탄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 무니르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이 테헤란으로 향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무니르 총장은 그동안 협상 중재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사입니다. 한편 트럼프 주니어의 두 번째 결혼 상대인 베티나는 미국 사교계 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털시 게버드 미 DNI 국가정보국 국장이 트럼프 내각에서 사임합니다. 게버드 국장은 서한에서
6월 30일부로 사임한다며 남편이 암을 진단받아 남편을 돕기 위해 공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통한 소식통은 로이터 통신에 오래전부터 개버드 국장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백악관이 사임을 강요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이란의 핵 야욕을 억제하는 데 있어 개버드 국장이 자신보다 더 온건하다고 언급하며 이견이 있음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란 해커들이 가짜 채용 담당자로 위장해 항공과 석유, 가스업계를 겨냥한 스파이 활동을 벌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 사이버 보안업체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연구진은 이란 해커들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을 상대로 가짜 채용 공고와 악성 코드가 심어진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커들은 미국 항공사를 사칭한 사례도 있었고 미국의 석유, 가스 기업과 이스라엘 방산업체, 아랍에미리트 기관도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구진은 항공이나 에너지 기업이 해킹될 경우 중동으로 향하는 항공편 정보나 석유 공급 상황과 관련한 기업 내부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항공과 석유, 가스 업체들이 실제로 침해당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병합 욕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그린란드에 미국의 새 영사관이 들어섰습니다. 수도 중심가에 대규모로 들어선 영사관 앞에는 그린란드 주민 수백 명이 몰려와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보도에 조재행 기자입니다. 미국 멈춰라고 쓰여진 팻말과 깃발을 든 그린란드 주민 수백 명이 수도 누크의 미국 영사관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소규모 덴마크 군시설을 빌어 영사 업무를 해오던 미국이 수도 누크 중심가에 3,000제곱미터짜리 대규모 영사관을 짓고 문을 열자 미국의 그린란드 강제 병합 우려가 다시 번진 겁니다. We're here to let you know that we don't want to be Americans. We have democracy, and in a democratic world, no means no. 하월이 주 덴마크 미국 대사는 개관식에서 그린란드 주민들을 향해 어떤 미래를 결정하든 동맹이자 파트너로서 늘 이웃으로 남을 것이라며 반미 감정 차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닐센 그린란드 총리 등 현지 주요 정치인들은 개관식 초청에 모두 불응했습니다. 새 영사관 개관 하루 전에는 트럼프의 그린란드 특사 제프 랜들이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초청도 없이 그린란드를 방문해서 그린란드를 병합하겠다는 트럼프 의향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닐센 총리에게 전달했습니다. 랜드리 특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그린란드에는 미국이 필요하다고 발언해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Det er meget, jeg vil sige, kolonialistisk retorik med at ville købe det her sted og sætte hoteller op, som Trump har delt memes om.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을 돕지 않는 나토 동맹국들을 미군 감축카드로 압박하는 와중에 그린란드 갈등까지 재부상하면서 유럽과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SBS 조재행입니다. 미 국방부가 UFO, 즉 미확인 비행 현상 관련 영상과 문서 등 자료 64건을 추가 공개했습니다. 이번 공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자료 공개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방부 UFO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두 번째로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자료에는 군 항공기와 센서에 포착된 영상 50여 건과 문서, 나사 우주 임무 당시 녹음 자료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공개 자료에는 한 현직 정보요원이 지난해 군 헬기에서 주황색 구체 형태의 미확인 물체들을 목격했고 당시 말문이 막힐 정도였다고 밝힌 진술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국방부 산하조사기구는 현재까지 이들 사례가 외계 생명체와 관련됐다는 증거는 없다면서도 일부 사건은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뉴멕시코주의 한 주택에서 정체불명의 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졌습니다. 뉴멕시코주 경찰은 현지 시간 수요일 마운틴에어의 한 주택에서 의식을 잃은 4명을 발견했으며 이 가운데 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1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원 18명도 구역질과 어지럼증 등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져 검사를 받았습니다.
당국은 해당 물질이 공기를 통해 퍼지는 것은 아니며 접촉을 통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물질의 정체와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초기 정보상 마약류가 관련됐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금리가 다시 오르면서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책 모기지 기관 프레디맥은 이번 주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는 6.51%로 집계돼 지난주보다 0.15%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봄철 주택 구매에 나선 실수요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모기지 금리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완화 기대 속에 하락세를 보였던 지난해 하반기와는 상반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주택 판매도 정체 현상을 보이며 전문가 예상치를 밑돈 가운데 시장에서는 당분간 주택 거래 위축이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자산이 취임 1년 반 만에 16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경제 전문지 포브스 집계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순자산이 61억 달러, 한화 약 9조 2천억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백악관 복귀 직전이던 23억 달러, 약 3조 5천억 원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자산 증가의 가장 큰 배경으로는 트럼프 일가가 설립한 가상자산 플랫폼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을 통한 자체 암호화폐 발행 등으로 최소 14억 달러의 현금 수익과 약 20억 달러 규모의 평가액을 올린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복귀 전 세금 환급 중복 청구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지만 최근 법무부와 국세청이 해당 사건을 영구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LA 경찰이 한인타운 인근 피코 유니언 지역의 대형 노숙자 텐트촌을 강제 철거했습니다. LA 경찰국 램파트 경찰서는 웨스트 올림픽길 일대에서 진행된 현장 철거 영상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텐트촌에 방치된 쓰레기 더미 속에 쥐떼가 들끓는 등 심각한 위생 문제와 공공안전 우려가 제기돼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노숙자 지원과 환경 정비를 위한 케어 플러스 프로그램의 하나로 LAPD와 위생국, 노숙자 지원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당국은 텐트촌 철거와 함께 노숙자들에게 쉼터와 복지 서비스 등도 안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주민들과 상인들은 철거 이후에도 노숙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카고 지역에서 10대 소년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어제 오후 2시 50분쯤 사우스 콜스 애비뉴 일대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는 13살 소년이 머리에 총을 맞은 채 발견됐으며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 didn't know it was right here next to my door, and I didn't know that. And that was shocking to me. He didn't look like that. He looked like somebody was just getting out of school. 주민들은 사건 직전 여러 발의 총성을 들었다고 전했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선 한 고등학생이 졸업식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교통사고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마틴 카운티 교육부에 따르면 사우스포크 고등학교 12학년생인 18살 크리스토퍼 브룩스는 졸업 리허설 장소로 이동하던 중 덤프트럭을 들이받아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당국은 브룩스가 앞서 정차해 있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운전 중 부주의 가능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도 졸업식은 예정대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엔터테인먼트의 도시 LA에서 내일부터 K 박람회가 열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농식품부 등 정부 부처가 함께하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콘텐츠와 음식, 뷰티 등 K컬처의 모든 것이 소개됩니다. SBS 인터내셔널을 비롯해 넷플릭스와 네이버 웹툰, 농심, BBQ 등 K컬처를 이끄는 기업들도 참여해 다양한 체험관을 운영합니다. 또 일요일에는 K-팝 콘서트도 개최되며 26일과 27일에는 콘텐츠와 뷰티 기업들이 참여하는 수출 상담도 함께 진행합니다. K컬처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K박람회는 전 세계를 돌며 개최되는데 특히 올해는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인 LA에서 개최돼 더욱 관심이 높습니다. 지난 5월 8일에는 LA 시의회가 이번 K박람회를 LA의 공식 도시 행사로 지정하는 선포식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캘리포니아주 26지구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안 카마초 후보가 한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비영리 단체 이퀄리티 캘리포니아 인스티튜트 이사장인 카마초 후보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생활비 상승과 주거난 등으로 서민 가정과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선 시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인타운의 스몰 비즈니스는 지역 경제의 핵심이라며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 그리고 지원금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making sure that as the state of California is doing things like promoting grants, that it's in culturally adequate forms of doing it, right? In the written language, in the language that folks will understand. 카마초 후보는 또 캘리포니아 주의회와 연방 상원에서 보좌관을 지낸 정치 경험을 언급하며 세크라멘토의 입법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26지구는 LA 한인타운과 윌셔 센터 등이 포함돼 있으며 다음 달 2일 실시되는 예비선거에서 최다 득표자 2명이 오는 11월 본선에서 맞붙게 됩니다.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사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민원과 건의사항을 접수하는 대표 이메일을 개설했습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사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민원, 건의사항 접수 대표 메일을 개설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재외동포 의견 수렴과 민원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맞춰 시행됐습니다. 총영사관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자체 검토와 관계기관 공유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처리 결과도 민원인에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커뮤니티 칼리지가 알리바바닷컴과 협력해 오는 5월 29일 AI 기반 창업 런치앤런 프로그램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AI 기반 창업과 글로벌 전자상 거래, 혁신 비즈니스 전략을 주제로 한 라이브 데모와 토론으로 구성됩니다. LA 커뮤니티 컬리지는 이번 협력을 통해 학생과 지역 창업자들에게 AI 시대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미서부 LA 지부 코윈 LA가 오는 6월 20일 LA 허핑턴 센터에서 여성 리더십과 차세대 역량 강화를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여성 리더십과 AI 활용, 퍼스널 브랜딩, 문화예술 비즈니스 등을 주제로 전문가 강연과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제니퍼 조 박사와 손재권 대표, 김주희 대표, 정수빈 강사, 장주영 강사, 클라라 신 대표 등이 참석합니다. 아칸소주에서 아동 성범죄 혐의를 피해 태국으로 도주했던 40대 한인 남성이 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체포영장 발부 직후 태국으로 도주한 임모 씨를 현지에서 검거했으며 지난 14일 미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워싱턴 카운티 법원에서 4건의 아동 성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유죄 확정 시 최대 30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조지아주 수완이시에 새 지점을 열고 동남부 시장 확장에 나섭니다. 은행 측은 오는 12월 수완이 지점 개설을 목표로 현재 직원 채용과 내부 공사를 진행 중이며 개인, 기업 금융과 SBA 대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지역 경제와 인구 성장세를 고려해 신규 지점을 추진하게 됐다며 조지아 지역 금융 네트워크 확대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모든 여정은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여기 CBB 뱅크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에서 시작해 성공을 향한 새로운 기회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더 크게 넓어질 때 CBB뱅크가 전국 어디서나 그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성장의 파트너 CBB뱅크.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바퀴벌레 국민당이라는 이름의 가상정당이 최근 인도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바퀴벌레에 빗댄 대법원장 발언에 반발해 만들어진 건데 실업난과 불평등에 지친 인도 청년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5일 인도의 수리아칸트 대법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실업 상태의 인도 청년들을 바퀴벌레에 비유했습니다. They are youngsters like cockroaches. They don't get any employment. They don't have any place in profession. 칸트 대법원장은 가짜 학위로 직업을 얻는 범죄자를 지칭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25세 이하 청년 40%가 실업자일 정도로 극심한 구직난과 불평등에 시달려온 인도 청년들의 분노는 달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장의 발언을 풍자해 바퀴벌레 국민당이라는 가상정당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게으르고 실업 상태인 바퀴벌레들의 연합을 당의 슬로건으로 내걸었고 실업자이며 육체적으로 게으르고 하루 11시간 이상 온라인 접속과 전문적 불평 능력을 정당 가입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It's the people, it's the younger people who were actually very frustrated from, I would say, past few years. They were really angry at the government, the way the government has been ignoring the concerns of the younger population, be it the unemployment rate. 사흘 만에 35만 명이 당원으로 가입했고 SNS 팔로워 수는 닷새 만에 1,800만 명으로 집권 인도 국민당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They are raising the issues of the nations. The way the Corporate Janata Party has the point of views of this youth is very different and I like it. I'm enjoying it. 바퀴벌레 국민당은 단순 풍자를 넘어 소수재벌 독점과 정경유착으로 부패한 언론 개혁, 여성 50% 할당제 등 정치 개혁 요구를 전면에 내걸고 있습니다. 당 설립자 딥케는 권력자들은 바퀴벌레가 썩은 곳에 번식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며 정치권을 비판했는데 Z세대의 분노와 맞물린 가상정당 열풍이 모디 총리의 12년 장기 집권 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이스라엘군에 납포됐던 한국인 2명이 어제 귀국했습니다. 이스라엘군에 여러 차례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는데 외교부는 이스라엘에 엄중한 인식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는 국제 9호선단에 탔다가 지중해 공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납포됐던 활동가 김하연 씨와 김동현 씨가 인천공항으로 귀국했습니다. 이들은 구금 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 조치됐습니다. 이들은 납포 당시 이스라엘군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차례 구타를 당하고 장시간 동안 그런 고문과 비슷한 자세를 유지했기에 지금 근육 조직이 많이 파열된 상태여서 장기 입원이 필요하다는. 이들은 가자지구로 향한 이유에 대해 가자지구가 여전히 고립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자지구는 지난 2023년 8월 무력 충돌과 영내 긴장 고조로 안전 위험이 크게 높아지면서 우리 정부가 여행 경보 4단계인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곳입니다. 외교부는 여행 금지 원칙과 김하연 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김 씨는 정부가 막더라도 가자지구에 다시 갈 계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가자지구에 갈 계획이 있어요. 가자가 해방될 때까지 그리고 그 해방 이후에도. 외교부는 이스라엘 군의 구타 행위가 있었다는 이들의 증언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인식을 이스라엘 측에 전달했다며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사안의 심각성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폭행 여부를 묻는 SBS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구속됐습니다. 지난 2월 종합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 확보로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22년 관저 이전 공사 당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28억 원을 전용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법원은 같은 혐의를 받는 김호진 전 관리비서관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 입지 신촌 로터리, 새로운 랜드마크가 찾아옵니다.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미주 한인 동포들을 위한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주인이 되십시오. 분양 계약 문의 818-974-4989. 한국 정상급 아이돌 그룹들의 대형 공연이 한국보다 일본에서 더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K-팝의 본고장인 한국에서는 왜 공연을 자주 볼 수 없는 건지 김경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달 일본 도쿄는 주말마다 K-팝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BTS부터 시작해 동방신기, 트와이스, 에스파까지 도쿄 일대 초대형 공연장을 잇따라 점령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 안에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닛산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감격스럽고 떼창의 응원법까지 현지 팬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最初日本のコンサートが始まってからはずっと1回くらい今年韓国に行く予定があるので、もしかしたらその韓国のライブにも行くかもしれないです。 반면 K-팝 종주국인 한국에선 공연 규모도 횟수도 적습니다. 에스파의 경우 최근 끝난 월드 투어에서 한국 공연은 3번뿐이었지만 일본에선 지방 도시를 돌며 15번 무대에 섰습니다. 관객도 일본이 10배 이상 많았습니다. 일본은 전국 거점 도시마다 만석 내외의 아레나급 공연장이 있고 관객층도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もう毎回もう来ようと思います。まあ3万円ぐらいは使いたいなと思います。 이에 비해 한국은 전력 공급이나 음향, 무대 설비 같은 기반 시설을 갖춘 공연장이 수도권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또 K-팝 공연을 남녀노소 함께 즐기는 일본과 달리 공연 관객층이 20, 30대와 여성에 집중돼 있습니다. 전문 시설이 갖추어진 공연장이 어떤 규모에도 없다는 게 저는 한국 공연 시장의 가장 아픈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충 올린 석가래 위에 으리으리한 기와집 같은 게 올려져 있는 상태라는. 최근 K-팝 공연의 경제적 효과가 부각되면서 대형 공연장 유치에 나선 지자체가 적지 않습니다. K-팝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선 중소규모 공연 인프라부터 차근차근 갖추고 선착순이 아닌 추첨제 티켓팅처럼 관객 기반을 넓히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네, 5월 22일 금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